지난주 이노베이션 코칭 및 인재 육성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현재우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이노베이션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을 등장시킨 장본인이며 10년 가까이 한 길만 고수해온 현재우 대표. 그가 거듭 강조한 것은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일부 하이라이트 부분을 함께 보시죠. 주로 이제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노베이션 코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노베이션 코칭하면 두 가지 의미죠. 이노베이션 말과 코칭이란 말이 있는데,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생각과 창의성으로 사실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꾸는 것, 뭐 그런 게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실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생각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외국에서 있는 시스템들을 보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든 그런 것들 보고 와서 이제 우리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을 했는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하는 쪽의 방법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노베이션을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실제로 이제 코치를 한다 하는 건데, 코치는 뭐 스포츠 분야에는 이제 코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다른 분야에는 코치가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코치라는 개념이 없는데, 기술혁신 분야의 코칭 개념은 실질적으로 그 기술혁신을 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뭐 70%라면 그걸 100%, 110%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 이노베이션 코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대표님이 처음이시잖아요. 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이 업계 관련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아직도 이노베이션 코칭이라는 컨셉이 그렇게 보편화된 컨셉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컨설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컨설팅은 전문성을 가지고 발주처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그런 직종이 컨설팅이에요. 근데 코칭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주체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스팅 해주는 생소한 분야이고 처음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확산되어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고 이제 교육도 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오셨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30년 동안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동안 현업에 이제 일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아마 이제 과학기술 초 시절에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97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은 우리가 과학도 보면 선진국을 모방해서 연구를 하던 시대에서 한국의 독창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만의 과학기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만든 사업이에요. 문제의 인식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연구할 때는 세계적인 저명한 학술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이런 데다가 퍼블리시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뜻을 못 펴요. 성과가 안 나와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구 토양이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냥 씨앗은 좋은데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말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의적인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을 과학자들에게 제공하자 하는 사업이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사업이고, 그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노벨 수상자들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노벨 수상자들 초청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해서도 적극적으로 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고, 뭐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굵직굵직한 그런 정책 기획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워낙 이해관계가 많아요. 기존의 대학 교수님들 또는 대학 시스템 워낙에 탄탄하게 이게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게 갖춰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단단한 거를 물렁물렁하게나 다른 구조로 바꾼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아마 새로운 대학 모델이나 새로운 성공 모델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발표가 되면 그쪽으로 따라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 저는 그건 뭐 바꿀 수 없다라고 보죠. 우리나라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인재정책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앞으로가 문제죠. 왜냐하면 70년대에 우리나라 기능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때 이제 공고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를 만들고 또는 전문대학교를 만들고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80년도에 공과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이제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뭐 이런 그 고급 연구 인력들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정책들이 뭐 기능을 못한다라고는 뭐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는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그런 기업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교육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노베이션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든 장본인이신데요. 그 뭔가 이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들이 있다면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이노베이션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의 핵심은, 출발점은 어디냐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만들어내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자, 좋은 얘기죠. 어떻게? 방법론을 모르죠. 그 방법론을 알아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아이디어인지. 지난주에 이어 현재호 대표는 과연 어떤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성실하게 하거나 뭔가 참 실력 있다, 능력 있다 하는 걸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고 나면 그 신뢰에 의해서 고객이 만들어지고 고객들의 일감도 주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뭐
사회 초년생이라면 뭐 그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그 믿을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신뢰의 판을 키우는 것, 신뢰를 키우는 과정들인데 그 신뢰가 충분히 커야만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와 또 하나는 신뢰가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독보적인 기술. 기존의 제품이나 이런 판을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한 판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경우에 이제 기술 벤처, 기술 창업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위험도가 크죠. 진짜로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데 혁신적인 기술은 진짜 신뢰 관계가 없어도 그냥 그 기술 하나만으로 세계 시장을 다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매력적이긴 하죠. 그만큼 성공 확률은 낮죠.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걸 할 것인가. 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신뢰 기반한 뭐 비즈니스 뭐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라고 보고요. 그게 또 리스크가 적은 거고 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한 이유는 사실 그 세상을 기술로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만 만들어지면 자원이 없어도 또는 돈이 없어도 좋은 기술만 있으면 돈도 끌어들이고 사람도 끌어들이고 고객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죠.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뭐 실리콘 단결정 태양전지 하면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실리콘 태양전지가 약 20% 정도 효율을 내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가진 에너지의 20% 정도가 전기로 바뀌어지는데 그걸 20.1% 또는 21%그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와 20%가 아닌 발전 효율을 그러니까 태양광 전환 효율이 20%가 아닌 30%, 40%를 높이는 그런 기술. 그럼 완전히 연구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기술적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기술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기존 태양광 전지의 효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30%, 40%로 높일 수 있다. 나오기만 하면 판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대학교나 연구소에 연구하는 방법들 이런 거 다 달라져야 돼요. 안 되지만 그런 연구, 새로운 컨셉, 이노베이션, 판을 바꾸는 큰 연구들을 사실 해야 되고 실패해도 좋지만 대학교는 대학교의 기초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런 판을 바꿀 수 있는 컨셉 이노베이션 연구라기보다는 마이너 임프루먼트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연구거든요. 뭐 태양광 효율이 20%에서 21% 올리자. 그건 대학교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대학교는 그 20% 효율을 30%, 40%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되죠.